네, 요즘에는 운동 영상을 좀 업로드한 지가 살짝 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운동 영상은 아니고 그래서 요즘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래도 최대한 제 운동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요즘에 일들이 좀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못한 것보다는 몸 상태가 그게 아니라서 그냥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이렇게 루틴처럼 하는 게 아침 모닝 루틴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간단한 근력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뭐 푸시업 그다음에 스쿼트 동작 그다음에 카프레이즈 제가 하는 카프레이즈 동작 변형 동작이 있거든요. 앞뒤로 뭐 정경 몰근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자미근 이렇게 같이 해주는 그 운동이 있어요. 카프레이즈 변형 그거 해주고 그다음에 뭐 파운데이션 운동 어, 그 정도 코어 운동으로는 간단하게 파운데이션 그게 아침 이제 모닝 루틴으로 단 10회 5회를 해도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거든요. 그다음에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각 동작들 스트레칭 해주고 스트레칭 할 때 호흡 잘 사용해야 되고 그 정도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어제도 이제 어제는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외부에 좀 갔다가 오느냐고 늦게 와서 좀 피곤하기도 했고 일을 많이 보고 와서 그래서 어,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역시 또 사실상 아니었지만 그렇게 또 안 하면은 요 며칠 동안 한 2, 3일 정도를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. 몸이 좀 어, 감기 몸살도 있었고 그래서 이 요추에 좀 이슈가 있어서 조금 약간 배제하는 게 있었습니다. 제가 원래는 그냥 해요. 원래는 그냥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예전이랑 많이 다르게 뭐 지혜롭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서 이번 영상도 좀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텀도 좀 됐고요. 앞에 영상, 운동 영상, 웨이트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 텀도 좀 돼서 겸사겸사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. 그래서 또 오늘도 어제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샤워하기 전에 욕실에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점핑 스쿼트 가볍게 그 다음에 인버티드 푸시업 뭐 이런 것들 욕조에다가 다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삼각근 어깨 타겟팅 해가지고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. 거기가 이제 푸시업이 잘 안 돼서 그때는 이제 삼각근 앞삼각근을 위주로 하겠죠. 그런 동작이 나오면 파이크 푸시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리를 올리고 엉덩이를 치켜 올려서 그 상태로 이렇게 푸시업을 하는 겁니다. 그 동작을 돌려서 카프레이즈까지 해서 그 카프레이즈는 그냥 일반적인 카프레이즈. 욕실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약간의 크로스핏이나 히트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순환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봐야 한 세트입니다. 아예 안 하는 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어, 뭔가 좀 이렇게 텀이 있을 때는 잠깐이라도 이렇게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운동도 해주면 음, 흐름이 이어집니다. 뇌와 무의식이 기억을 해서 그 근력들이 다 유지가 되면서 다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. 근데 거기서 어제 만약에 진짜 힘들긴 했었어요. 하루 종일 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일도 보고 그래서 이게 인지 상태도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 뇌 용량 쪽으로도 좋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딱 그거 하고 나면 다르죠 확실히. 그 다음에 또 내가 언제든 이어서 할 때 운동을 이어서 할 때 다르고 그래서 꼭 작게라도 흐름을 이어주시고 그런 루틴, 습관, 그런 패턴, 흐름을 만드시는 게 운동이든 일이든 공부든 그게 뭐든 간에 인간한테는 중요하다. 인간의 모든 인지, 사고, 체계나 뭐 신체적인 신경이나 모든 것들이 그게 유리하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개인의 운동이나 아니면 삶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게라도 꼭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진짜 몸이 안 좋아. 근데 모닝 그 스트레칭 루틴을 해야 돼.
그럼 저는 5회라도 합니다. 푸시업, 스쿼트, 카프레이즈, 변형 동작 5회라도 합니다. 5회. 대부분 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근력이 있어서 5회가 아니라 적어도 10회 이상, 뭐 20회, 30회까지도 하고 그럽니다. 몸이 안 좋아도.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몸을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. 몸을 잘 보고 과감히 안 할 때는 하지 않는 통제력도 저는 운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. 계속 뭐 중추신경 피로라든지 피로감 자체가 음, 신경이나 아니면 근육에 쌓이게 되면은 뭐 성장도 성장이겠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돼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동 라이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. 하기 싫어지고요. 그러면 또 자신한테 괜히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운동이랑 또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. 운동은 뭐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글쎄요,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냥 자기 건강이고 자기 유지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도 좀 따라오겠죠. 몸에 어떤 우리 보통 젊은 사람들은 그 쉐입이 중요하잖아요. 몸의 바디 쉐입이 그런 것도 따라오는 거겠죠. 본질이 잘못될 때는 이상한 행동들을 패턴들을 가져가는 겁니다. 트릭을 쓰는 겁니다. 약물을 쓰던지 아니면 저는 요즘에 많이 먹지는 않아요. 하루에 진짜 한 끼 가끔 조금 이게 너무 결핍돼 있다 그럴 때는 두 끼 정도는 먹는데 폭식이나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냐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체중이 사실 많이 빠졌고요.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0kg 가까이를 감량을 했습니다. 어, 잠깐만 얘기하면 일부러 한번 제 인생에서 그렇게 몸을 망쳐본 적이 없어서 막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먹고 막 살을 정말 속된 말로 미친놈처럼 한번 찌어보고 다시 20kg 정도 뺀 건데 지금은 몸이 많이 슬림해진 게 사실이고요. 20kg 정도 감량했을 때 지금 66kg, 7kg 정도 그 사이 나가고 있고 유산소성을 많이 합니다. 걷기, 달리기. 걷기는 내가 운동복 꼭 차려입고 나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사복 차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걷기를 뇌과학 관점에서 내가 잘 선순환 돌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처럼 그 달리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. 런닝화도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확실히 런닝화 그냥 운동화랑 다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비싼 거 꼭 아니라도 되니까 런닝화 해서 달리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그 낮음 NASM 그 CPT 과정 그런 것도 세미나나 그 교육 과정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근지구력부터 몸이 뭐 이렇게 스트렝스 그다음 파워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거 이렇게 올라가긴 합니다. 그래서 달리기는 항상 육상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고요. 더 기본은 걷기입니다. 그래서 걷기를 혹시 많이 간과하거나 놓치거나 심지어는 뭐 결핍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대중교통이나 뭐 자차도 좋지만은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나서도 좀 걷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. 단 1분, 2분, 3분, 5분이라도. 그리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주 했던 방법인데 제가 이제 운동을 알려드렸던 분들한테도 알려드렸을 때 정말 이거는 진짜 좋다, 효과 좋다, 탁월하기도 하다 이런 게 뭐였냐면 일부러 정류장을 조금 미리 내리는 겁니다. 미리 내려요. 그래서 몇 정거장이라도 걷고 오는 겁니다. 피곤한 날은 뭐 두 정거장, 한 정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면 뭐 이거는 좀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추가 요금도 좀 덜 낼 수 있겠네요. 그죠? 뭐 그런 이점도 있고 100원이라도 아끼면 6번 모이면은 이렇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장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. 아이스크림 뭐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너무 설탕이 단당류가 세서 좀 좋지는 않죠.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재미있게 내가 100원 아꼈네, 200원 아꼈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, 두 달이 되면 굉장히 체지방이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. 출근할 때도 좀 덥지 않은 날에는 가을이나 겨울 때는 미리 조금 일찍 가서 몇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으면 이게 단순히
몸 전에요. 이 뇌나 심리가 완전히 다릅니다. 산책하는 효과가 있어서 또 그럴 때마다 새로운 루트, 장소를 이렇게 물색하셔서 하시면은 오늘은 이 길로 가봤으면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자. 그러면 뇌가 훨씬 더 선순환이 돌아가면서 심리 관리도 되면서 뭐 스트레스 완화 작용, 그다음에 어떤 저항력이라든지 어, 뇌 자체의 경로나 회로가 다릅니다. 그러면 뭐 업무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기 일상생활에서 그런 심리나 마음 관리가 잘 되니까 이것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어, 운동이 확실히 먹는 양도 줄어서 그런지 운동을 예전처럼 파워 있게는 당연히 그렇게 많이 못 하고요. 그래도 웨이트 트레이닝 3대 운동 같은 거 하면 그냥 100kg씩은 딱 거기까지만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딱 거기까지만 유지하고 더 무리다. 내가 근력이나 지금 몸에 근비대를 지금 일으키는 그런 운동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보통 2, 3주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지금도 또 이번에 아파가지고 조금 더 딜레이가 지연이 됐어요. 뒤로 시프트가 돼가지고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2주, 3주 또 그래서 한번 큰 운동 한번 돌려야 되고 어, 나머지는 맨몸 운동, 그 다음에 캐틀벨도 또 잊고 잘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좀 그래도 히트 프로그램처럼 풀업이랑 같이 해서 전신 운동, 뭐 바디 트레이닝, 뭐 버피, 뭐 이런 변형 동작 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돌렸고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다가 또 스스로 챌린지가 걸리면 뭐 요즘 많이 하는 것처럼 바디 프로필 뭐 한번 찍어볼 수도 있으면 그때는 좀 영양적으로도 잘 회복이랑 보충을 해주고 선순환 돌리면서 몸을 이렇게 한번 더 올려볼 수도 있겠죠. 뭐 부피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더 강력한 스트렝스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이 몸이 내가 생활하기에도 일하기에도 뭘 하기에도 가장 최적화라서 제 키가 173, 4 정도가 되고요. 그다음에 체중은 그랬을 때 적정 체중이 뭐 근육이 좀 초과로 뭐 인바디 점수했을 때 100점 가까이 되지 않는 그 가장 이상적인 몸은 67, 66kg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그거를 맞춰놓고 그냥 몸을 잘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한번 챌린지가 걸리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네, 그 건강의학적으로나 노화 관점으로도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라서 특히 또 뇌가 관점에서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해봤고 몸도 나름 상하게 했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퍼포먼스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꼭 너무 요즘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그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저도 자체가 많이 왜소한 편이라서 저 남성이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커지고 싶어서 뭐 저는 약물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많이 먹고 막 많이 운동하고 많이 운동했다는 게 막 파워 위주로 많이 운동하고 파워 트레이닝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저 사람이 원래 체형이 저게 아니었을 거다 하는 게 보입니다.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많이 그 사이즈를 키우는 게 많이 저는 보이더라고요.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. 제가 과거에 그랬듯이 해보시는데 몸을 너무 상하게 하지 마라. 특히 그 약물 같은 거는 마약도 똑같은 거잖아요.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. 약물은 건드리는 순간 수용체도 그렇고요. 다 망가지고 파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뭐 성호르몬이 됐든 간에 내장기관의 어떤 내분비계의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는 거를 이거는 좀 강력하게 좀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. 뭐 선택은 자기 선택이죠. 이걸 제가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있으면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누가 그때 그런 말도 한번 했다더라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. 심지어는 보충제도 잘 드셔야 됩니다. 거기에 어떤 어, 뭐 스테로이 제품이라든지 첨가된 것들이
암암리에 좀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도 잘 모를 때 초창기에 이런 웨이트 운동을 제대로 했을 때는 막 먹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좀 첨가가 돼 있는 제품이긴 하더라고요. 자기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꼭 하셔야 되고 어느 트레이너가 그랬다더라 그런 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. 트레이너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각자의 또 사상, 운동 사상은 또 다른 거니까 운동 철학은 다른 거니까 잘못 까딱하면은 우리는 그 시각화에 약한 존재잖아요. 그래서 현혹이 되기 쉬우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자기 공부하시면서 좋은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만나셨으면 잘 이렇게 선별하셔서 운동하십시오.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약물 쓰시고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뭐 마음 불편하게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 그럴 필요 없으시고 저는 또 그분들 나름대로 존중합니다. 왜냐면 그분들은 알고도 자기들도 알 거거든요. 본인들도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열심히 또 그 프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그 업계에서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챌린지 도전하시는 분들 너무 저는 존중하고요. 저는 그렇다는 거지 제가 그분들까지 뭐라고 폄하하거나 심지어 뭐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. 대신에 그 선택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조심은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요즘 저는 그렇게 운동하고 있고 맨몸 운동 위주로 꼭 놓치지 않고 오늘도 좀 해야 됩니다. 오늘도 일 중간에 조금 해서 흐름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몸이 잘 좋지는 않은데 잠도 좀 많이 못 자서 잠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먹는 거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잘 놀고 잘 회복하고 이 다음에 운동입니다. 이 다음에 운동. 앞에 게 선행이 되셔야 전제 조건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신경이든 근성장이든 다 선순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. 앞에 전제 조건 다시 말씀드리면 잠 잘 자셔야 되고요.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먹는 거. 이 두 개가 그냥 쌍벽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잘 쉬고 잘 놀고 그 다음에 운동하세요. 잘 노는 게 뭐 술 흥청망청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. 잘 노는 게 재미있게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시면서 잘 놀고 그 다음에 재밌게 또 자기 관리 운동하시고 너무 그 SNS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몸 좋은 거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의 최적화된 그 몸이 있어요. 신체가. 그럴 때 자기 행복이 돌아갑니다. 제가 선순환이란 표현을 많이 하죠. 그래서 본질이 좋을 때 선순환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만족스럽고요. 자기가 하루하루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업무 같은 게 스트레스가 좀 막중하고 압력 같은 것들이 외부적으로 인간관계나 뭐가 있어도 자기의 심리나 몸 관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꼭 그렇게 항상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대부분의 영상 그 내용이나 핵심 내용이나 취지가 이럴 거예요. 그래서 운동 건강하고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우리 몸이 영원하진 않지만 관절은 분명히 소모성이고 우리의 내장 내분비계 다 소모성이잖아요. 그래서 잘 세이브하면서 이렇게 아껴주면서 소중히 다뤄주면서 건강하게 오래 재미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